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3월 2일 NBA 느바 미국 남자농구 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8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NBA 경기는 시간 관계상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NBA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과 디트로이트 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싱턴은 못하는 팀들 중에서는 잘하는 팀인 만큼 양팀 간의 격차는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디트로이트와의 시즌 맞대결 두 번에서 모두 승리한 워싱턴입니다.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트로이트가 순위, 전력, 구성에 비해 무시 못할 팀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뭔가 아쉽죠. 근데 그 디트를 상대로 워싱턴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본인들도 이제 하위 팀이면서 일단은 워싱턴이 잘한 것이 첫째겠지만 디트가 못한 게 따라줬죠 그동안. 자, 점퍼에만 의존하는 올 시즌의 경기 스타일이 해지와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섞어 쓰는 워싱턴의 수비에 독이 된 그런 내용이었달까요? 뭐 점퍼팀은 자, 점퍼팀 점퍼팀은 결국 이 슛이 들어간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 슛감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본인들의 얕은 안조를 초래할 수 있다면 if가 워싱턴은 성립을 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일단 워싱턴이 포르징기스가 아직 데뷔전을 못 치른 상황에서 프론트코트 전력에 경쟁력을 더해주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해도 워싱턴이 예상 승리 확률 높을 정배당을 받는 쪽이 저는 맞다 생각했습니다. 배당 보기 전에. 자, 선 수비가 되고 뭐 KCP의 외곽, 쿠즈마와 네토의 페인트존 공략으로 전방위적인 득점이 될 테니까요. 어디서든 득점할 수 있고 선수비가 일단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수비를 통해 이 점퍼팀의 얕은 안조를 초래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먹힌다면 그래도 워싱턴이 홈에서 정배당 받는 게 맞겠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만 그 배당을 적당히 깎아야만 그 맛이 살고 많이 깎으면 메리트는 없을 것이라 봤는데 많이 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맛이 사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때문에 이 경기 승패 예상이라면 편하게 워싱턴 쪽으로 보겠지만 배팅은 다른 경기들 보고 갈 게 없다면 가져가거나 뭐 말거나 그런 수준의 경기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보스턴과 애틀랜타. 뭐랄까 홈에서의 보스턴이 애틀랜타에게 진리 없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초안인데 아마 이 초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강하고 동부에 강한 셀틱스. 그런 셀틱스가 올 시즌 애틀랜타에게 맞대결 1승 2패인데 이 기록대로 시즌을 마무리하기는 아쉽거든요. 갚아줘야 할 거 분명 있잖아요. 그럼 그 근거는 자, 그 근거 있죠. 보스턴의 수비죠. 보스턴의 안정된 수비 시스템이 후반기가 됐다고 틀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나예요. 잘 작동하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수비를 뚫기에 애틀랜타는 아무리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공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됐다고는 하지만 트레이 형 혼자로는 당연히 무리인데 주변 동료들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시즌입니다. 확실히 전 시즌에 비해서 아쉬운 게 사실인데 그 원인이 주변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스턴의 수비. 시즌 초반과 달리 정적이지 않고 상대 동선을 파악하고 인게임에서 바로 조정되는 보스턴의 수비 상대로 이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레이형 중심 공격 전개 완성도는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체력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듯이 이 트레이형 중심의 공격 전개 완성도 역시 이렇게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또 내일도 출전 여부 불확실한 존 콜린스의 부상 악재 또한 뭐 대단히 뭐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아쉽죠, 솔직히. 자, 그렇다면 애틀랜타의 수비는 어떤가? 평소 같으면 한정적인 공격 전술이 발목 잡을 보스턴이지만 애틀랜타 수비 상대로는 그래도 페이스를 올리면서 포스트업부터 점퍼까지 보다 신나게 뛰어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핸디 기준이 컸다면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 수비 노림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변수. 제가 이걸 왜 고려했냐면은 시즌 중에 한번 제대로 틀어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아마 두 번째 맞대결인가 그럴 건데. 그리고 여전히 보스턴이 안고 있는 한정적인 공격 전술과 그리고 벤치 득점 부족 및 이 로테이션 돌리는 것 때문에 주전 과부하가 우려되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헨승 말고 언더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언어버 기준점이 한 220 정도 중반 정도 되면은요. 왜? 어쨌든 보스턴 공격은 몰라도 수비는 정상 작동할 경기니까요. 근데 막 과한 기준점은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 기준점 확인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헨승도 보고 언더도 같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보이는 걸로 골라가시고 뭐 아니면 둘 다 가시던가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둘 다 가시는 거는 좀 비추천합니다. 좀 찢어두시길 추천해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로 가시길. 왜냐면은 보스턴이 애틀랜타 수비를 공략을 한다. 그리고 본인들 수비는 일단 작동한다 보는 거예요. 무조건. 수비는 작동돼요. 그럼 공격이 먹히려면은 보스턴이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면서 얼리 오펜스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양상이 가면은 애틀랜타도 못 따라올 건 아니거든요. 뭐 점점 이게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오버의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대본 쓸 때는 안 들었는데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가지고 영상에는 뭐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봅니다. 찢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휴스턴과 LA 클리퍼스. 자, 최근 10경기 1승 9패, 9연패 진행 중. 리그에서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휴스턴에 베팅할 마음은 추호도 없기에 휴스턴의 이 역배승은 자연스레 베팅 라인에서 지워집니다. 다만 리그에서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가장 나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휴스턴은 지는 게 이기는 탱킹팀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력은 나름 선보여주면서 경기는 지니까는 얼마나 좋은 흐름이에요. 이 리빌딩 자체는 상당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네요. 지금 선수들 활약도 어느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한쪽에서 뚫리는 뭐 어떤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되는 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뭐 클러치 경쟁력이라던가 뭐 그런 디테일 그런 부분이 볼품보다는 바로 직전 맞대결에서도 바로 직전 서로 붙었죠. 클퍼 상대로 이미 보여주긴 했다만 거기에서 다른 선수를 좀 더 썼다면 어쨌든 지긴 졌잖아요. 졌는데 다른 선수를 좀 더 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양 팀이 이제 하이라이트 보는데 풀 경기는 못 봤지만은 클러치에 이 센군 기용을 왜 안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도 센군을 썼다면은 스코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결과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경기력 좋았어요. 수비에서도 모처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거는 볼 수 없어도 핸디는 휴스턴 프론 쪽으로 보는 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가 기준점을 확인 안 한 상태였고 기준점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 기준점 확인한 이상 휴스턴 프렌도 저는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그래도 휴스턴은 두 자릿수 기준 좀 받아야죠. 네. 바로 방금 제가 직전 경기에서 뭐 수비를 포함해서 뭐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긴 했다만,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 로스터 그대로 제대로 된 수비 코트 경쟁력 보이려면은 뭐 폼이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입을 통해서 바꿔야 하거든요. 이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현 로스터로. 직접 맞대결에서 휴스턴 수비가 잘하긴 잘했어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잘했어요. 뭐 이게 선수들 폼이 올라왔든 뭐 브레이크 기간 동안 뭐 훈련으로 인해 안정세를 깨했든 간에 객관적으로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오롯이 자기네들이 잘한 게 아니고 클리퍼스 역시 점퍼팀인 만큼 기복이 있는 팀이고 그게 맞물린 해프닝으로 어느 정도 접전이 연출된 거지. 클리퍼스 상대로 직전 경기 스코어 보고 바로 이 정도 기준점 받을 만한 깜냥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역시 뭐 클리퍼스 수비를 해냈지만 본인들 역시 클리퍼스 수비를 뚫지 못했다는 것 고려하고 클리퍼스 공격은 아무래도 직전 경기가 저점에 가까운 경기라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면은 자 클리퍼스 로스터 구조 보면은 골밑부터 외곽까지 주전부터 벤치까지 전방이 득점 가능한 클리퍼스죠. 분명히 직전 경기가 저점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직전 경기보다 더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라 예상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 핸디까지 같이 봤고요. 시그니 아니죠. 그리고 원래 오버도 봐줘야 되는 경기인데 뭐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휴스턴 수비코트 경쟁력이 그래도 현 로스터 상으로는 한계는 있지만 의미 있게 올라왔다 생각돼서 분명 이 후반기 수비 괜찮더라고요. 의미 있게 올라와서 오버를 패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NBA 느바 총 6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경기라든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